회사는 파산했습니다. 전 재산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을도 집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회사는 해체되었습니다.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단 130위안, 한화 약 25,000원 때문에 6시간이나 짐을 날라야 한다니 아무도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버린 겁니까? 이미 끝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룬 것의 끝입니까? 비참함의 밑바닥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토요일이라는데 거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절망 속에 죽고 일하면 과로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까? 밤에 상하이와 선전을 걸으면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숨겨진 모습입니다. 초겨울 바람이 부는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은 이주 노동자가 얇은 담요나 골판지에 몸을 감싸고 보도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을 쫓아 일자리를 찾아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공장은 폐쇄되었고 믿었던 일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거리가 그들의 집이 되었고 추위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합니다. 대두하는 대국이라 불리는 나라의 그림자 속에서 많은 사람이 단지 오늘 밤을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은가요? 이것은 더 이상 해외 투자자가 중국 시장으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시장은 지금 세계가 아니라 자국민에게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춘절 연휴 기간 동안 러시아인 관광객들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전쟁 중이 아닌가요? 그래도 그들은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부상이 세계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세계는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발전하는 중국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감을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세계는 중국을 바라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인터넷상에서는 미국 비판이 새로운 조회수 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붕괴한다. 미국은 엉망이 된다. 라는 식의 게시물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사관에 가보십시오. 비자 대기줄은 춘절 기차역 행렬보다 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미국이 그렇게 나쁜 나라라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사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거대한 아이러니입니다. 인터넷에서 미국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뒤에서는 자녀의 유학을 위해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은 끝났다고 외치면서도 꿈은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새벽 1시에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 조금 먹고 오후 2시 반부터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5시 반에 일을 마치고 딸을 학교에 데리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112위안입니다. 다들 정말 힘들어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위가 뼈에 사무칩니다. 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삶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아이가 있으면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중국 경제의 붕괴는 상상보다 빠르고 산업은 숨이 끊어지려 합니다. 사람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장은 닫히고 가게는 문을 닫으며 실업자는 어디에나 넘쳐납니다. 수백만 명이 직업을 잃고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에 밀려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식료품조차 살 수 없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견딜 수 없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경제는 강력하고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일은 일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묻자 무리다 라고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전혀 일거리가 없다.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다. 하루에 얼마나 벌 수 있을까? 180위안이다. 밥값도 안 나온다. 어디에 살고 있어? 근처야.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근처에 있어. 53세에 아직 일을 찾고 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가슴이 아픕니다. 밤의 도시 유흥가를 보세요. 진실이 보입니다. 창사에서는 KTV, 노래방과 나이트클럽이 차례차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림이나 부호클럽과 같이 한때 수십억을 벌어들이던 화려한 장소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건설회사의 사장이나 임원들도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고작입니다. 대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경제는 죽었고 현금도 바닥났습니다.
그들이 KTV에 갈 수 없게 되자 바, 음식점, 미용실, 심지어 과일 장소조차 고통받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골목길에서 직접 키운 배를 수레에 싣고 밀던 노인이 힘이 다해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주었지만 그의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력감으로 가득 찬 그의 눈물 젖은 얼굴은 마음을 찢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중국 농민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단지 숨을 쉬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호주에서 귀국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작은 도매시장에 갔다가 골판지 간판을 들고 땅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병 때문에 일할 수 없습니다. 먹을 돈이 없습니다. 친절한 분들 도와주세요. 나는 그에게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한지 물었지만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치킨롤을 사주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웃지 않았던 사람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 돌아가는 길에 망가진 자전거를 타고 부엌칼을 가는 다른 노인을 보았습니다. 부엌칼 갈아요 라고 외친 후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격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나는 빵 2개를 사드시라고 12안을 건넸습니다. 그도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는 외치는 것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 무수히 많습니다. 약간의 온정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사람들이요. 모두를 구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도우면 적어도 그 사람은 오늘 끼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더 많은 크리에이터가 따뜻한 마음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을 진정으로 돌보고 다시는 아무도 거리에서 구걸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영상이 화제가 되었던 건 제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모두가 가난한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모두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영상은 인터넷에서 폭발적으로 퍼져 밤새 수백만 번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수백 개의 노점이 늘어서고 외침이나 흥정,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온종일 일해서 단 90위안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식비는커녕 기름값을 내는 것이 고작입니다. 저도 구두쇠가 되어 오늘은 5위안밖에 쓰지 않고 살기 위해 가장 싼 국수를 먹었습니다. 밖은 얼어붙을 듯 춥습니다. 바지 가격을 119위안에서 80위안으로 깎았지만 그마저도 돈을 쓰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더 이상 슈퍼마켓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루에 20위안이나 30위안을 벌며 동전 하나하나를 마지막 산소처럼 쥐고 있습니다. 그때 그 화제가 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엉망진창인 삼륜차 안에서 찢어진 담요를 접고 추위에 떨며 자고 있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안후이성 고향에서는 농사로 먹고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철을 줍기 위해 장수성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그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거리에서 자고 있습니다. 누군가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농사로는 더 이상 입에 풀칠도 할 수 없다. 네티즌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말들을 댓글창에 쏟아냈습니다. 농업은 더 이상 사람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고. 시골 사람들은 한때 자신의 땅에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밥조차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를 이은 빈곤의 초상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기어 올라갈 수 없는 가족의 목을 조이는 사슬입니다. 화려한 마철로의 그림자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며 그 고통은 도시의 네온 불빛에 가려집니다. 한 상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손님을 위해 물건을 따로 빼두었어. 만고 3봉지와 세제 30위어너치야.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 다른 사람은 말했습니다. 물건을 가져가며 나중에 주겠다고 하지만 50위안조차 갚을 능력이 없어. 가게들조차 손님이 없어 필사적으로 거리로 나가 호객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녀는 말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돈이 있다면 저축해도 낭비하지 말고 상황이 너무 심각해.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합니다. 너무나 조용합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요. 불안한 말을 내뱉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답답함은 전부 끝날 텐데. 경제는 이미 죽었다. 이런 생활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전쟁을 원할 정도로 사람들은 얼마나 무너진 것일까요? 그것은 분노가 아닙니다. 절망입니다. 반란이 아닙니다. 지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침묵어린 비명입니다. 우리는 부서지지 않는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집값은 임금보다 빨리 치솟고 10년을 뼈 빠지게 일해도 1평짜리 방세조차 감당하기 힘듭니다. 사람들은 혼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질식할 것 같을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짓눌릴 것 같은 중압감 아래서 숨쉴 공기를 찾아 헐떡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 뼈를 깎는 바람 속에서 단 22안을 위해 달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10년 동안 대출금을 갚아도 아직 빚이 절반이나 남은 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3가지 일을 하면서도 중환자실에 하룻밤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어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나라는 마치 압력밥솥 같습니다. 증기는 쌓이는데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발밑에 진동이 느껴집니다. 조만간 폭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정말로 모든 것을 리셋해줄까요? 아니면 남겨진 서민들만 불태워버릴 뚱일까요? 중국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산업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석가들조차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사회는 분화 직전의 화산이다. 소셜 볼케이노, 사회라는 화산에 대한 보고서는 모두가 느끼고 있는 위기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고통의 원인은 시스템 자체에 있다고 말합니다. 비관론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한이 쌓여 폭발하기 전에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부조리한 시스템은 희망을 짓밟고 꿈을 빼앗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분노, 고통, 절망, 그 모든 것이 멈출 수 없는 무언가로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이 마침내 폭발할 때 그것은 단순히 경제를 흔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를 뒤흔들 것입니다. 부디 댓글란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심각해질 중국의 위기에 대한 보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구독 및 알림 설정을 켜고 최신 영상을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